안녕하세요. 저는 4명의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을 만났어요. 곧 40이라는 나이가 걸림돌이 될까 걱정했지만 남편은 제 나이를 전혀 개의치 않았었어요. 대기업 회계팀 과장으로 일하는 그는 차분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어지자 서로의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결혼과는 다르게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의 모진 행동은 시작됐어요. 첫 상견례 자리에서부터였죠. 볼 것도 없는 노처녀랑 결혼하면 우리 집안대는 이을 수 있겠어? 내가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낳는 아들이 대성할 거래. 그러니까 아들 낳을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좋아. 그래도 전 남편이 너무 좋아서 참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들을 정말 간절하게 원하시는구나 생각했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악몽의 시작일 줄은 몰랐어요. 저희는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먼저 했는데 신혼집 구할 때부터 시어머니는 당신 집 근처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가까이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우리 아들이랑 손자를 자주 볼 수 있지 않겠어? 라는 말에 또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고 한 달째 생리를 하는 날이면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난리를 치셨어요. 또 임신 못했어? 이러니까 내가 늙은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첫째인 수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셨죠. 시어머니는 임신 초기부터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출근하면 회사까지 몰래 따라와서 감시하고 점심에 뭘 먹는지 체크하셨죠. 이런 거 먹으면 딸 낳는다. 며 도시락을 빼앗아 버리기도 했어요. 심지어 제가 야근할 때면 전화해서 애 못 낳게 되면 내 책임이야. 라며 소리를 지르셨죠. 회사 생활이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결국 퇴사했더니 이번엔 집으로 매일 찾아오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먹는 음식을 일일이 검사하고 걷는 자세까지 지적하셨죠. 허리를 꼿꼿이 펴. 구부정하게 다니면 아들 안 들어서. 화장실 가는 것까지 감시하셨어요. 이러다 딸 낳으면 어쩌려고 그래? 똑바로 걸어. 밥도 이렇게 적게 먹으면 어떡해? 아들은 배에 불리 먹여야 한다니까.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는 의사가 딸입니다 라고 하자마자 분만실에서 큰 소리로 저를 몰아세웠어요. 이러려고 그동안 내가 그렇게 정성 들였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분명 내가 시킨 대로 안 했을 거 아니야. 신생아실에는 발걸음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산후조리원으로 매일 찾아와서 쓸모없는 딸려는 업어주지도 말아라. 약해 빠져서 큰일이야. 라고 하셨죠. 젖 먹이는 것도 감시하시면서 이러니까 딸을 낳지. 젖도 제대로 못 먹이면서. 라고 핀잔을 주셨어요. 퇴원하는 날에는 더 했어요. 이제 몸 좀 추스르면 바로 둘째 가져야 해. 늦으면 안 돼. 큰집 조카도 아들 셋이야. 우리 집은 왜 이러냐. 둘째 민지를 가졌을 때는 더 극성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미리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제게도 따라오라고 강요하셨죠. 새벽 4시에 저를 깨워서 절까지 데려가고 임신한 몸으로 108배를 강요하셨어요. 이번에 아들 안 나오면 집에 오지도 마. 꼴 보기 싫으니까. 어느 날은 무당까지 데려와서 저희 집 안방에서 굿을 하셨어요. 이 집에 딸년만 들어와서 그래 굿이라도 해야 해. 밤새도록 장구 소리와 무당의 고성이 울려 퍼져서 이웃들의 항의도 빗발쳤죠. 심지어 제가 입덧으로 고생할 때도 아들은 입덧이 없다던데? 또 딸이야? 라며 밥을 억지로 먹이려 하셨어요. 토하고 나면 밥도 못 먹는 게 애미가 되려고 그래? 라고 하시고요. 그렇게 둘째가 세상에 나오던 날 시어머니는 병실에서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내가 뭐라고 그렇게 말했냐? 아들 낳으라고 했지? 이게 내 며느리가 할 짓이야?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수진이와 민지를 철저히 무시하셨어요. 돌잔치도 못하게 하셨죠. 뭐하러 돈을 들여? 딸년들 자랑하게. 아들 나오면 그때 제대로 해. 셋째 예린이 임신 때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는 아예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이번엔 내가 지켜봐야겠어. 너희들 맘대로 하다가 또 딸 나오면 어쩌려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셨고 남편과의 관계까지 간섭하셨죠. 정말 숨이 턱 막혔어요. 이날 아니면 아들 못 낳아. 내가 받아온 날짜야. 오늘은 안 돼. 내일이야. 심지어 제가 진통으로 끙끙댈 때도 이번에도 딸이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해. 라고 협박하셨어요. 하지만 예린이도 딸이었고 시어머니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의 차별 속에서 자랐어요. 설날이면 사촌 오빠들은 새 한복을 받았지만 우리 딸들은 늘 헌옷을 물려 입어야 했죠. 세뱃돈도 달랐어요. 오빠들은 10만 원씩, 우리 딸들은 만 원씩. 쓸데없이 돈 줘봤자 화장품이나 사겠지. 시집이나 잘 가라. 큰딸 수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였어요. 다른 손주들은 다 책가방을 사주셨는데 수진이한테는 여자가 공부해서 뭐 하게? 라며 거절하셨죠. 수진이가 1등을 해서 상장을 보여드렸을 때도 공부 잘해봤자 시집가면 그만이야. 라고 하셨어요. 둘째 민지는 피아노를 너무 치고 싶어 했어요. 사촌 오빠가 피아노 레슨을 받을 때 할머니께 같이 배우게 해달라고 했더니 내 엄마한테 말해. 내 돈은 아들 손주 교육시키는 데만 쓸 거야. 라고 하셨죠. 명절 때마다 손자들은 안방에서 재워주시고 우리 딸들은 창고처럼 쓰던 작은 방에서 자야 했어요. 식사 때도 남자 손주들 먼저 앉히고 딸들은 부엌에서 먹으라고 하셨죠. 여자애들은 어려서부터 부엌일 배워야지. 나중에 시집가서 고생한다. 고하더라고요. 특히 셋째 예린이를 더 심하게 차별하셨어요. 예린이가 태어났을 때 셋째가 딸이라니 집안에 무슨 재앙이 들어온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그 뒤로 예린이를 볼 때마다 재수 없다며 피하셨어요. 예린이가 5살 때였어요. 감기에 걸려 열이 40도까지 올랐는데도 설마 죽기라도 하겠냐며 눈길도 안 주더라고요. 반면 아이들 사촌 오빠가 콧물만 나도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데려가셨죠. 막내 지은이는 아예 존재 자체를 무시하셨어요. 태어난 날부터 이름도 불러주지 않으셨고 지은이가 할머니라고 부르면 모른 척 하셨죠. 심지어 가족 사진 찍을 때도 지은이더러 빠지라고 하셨어요. 사진에 딸년들만 잔뜩 있으면 재수 없어. 얼른 비키지 못해? 지은이가 6살 때 할머니 생신상에 앉았다가 큰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지은이 이마를 때리시더니 누가 너보고 여기 앉으래? 너 같은 건 부엌에서 먹어. 라고 소리치셨죠. 그날 밤 지은이가 울면서 제게 물었어요. 엄마, 나는 왜 태어났어? 할머니가 나 없었으면 좋겠대. 10살이었던 수진이가 동생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지은아, 우리가 있잖아. 할머니가 미워도 우리끼리는 행복하게 살자. 수진이는 어린 나이에도 동생들을 챙기느라 애썼어요. 학교 다녀와서 동생들 숙제를 봐주고 할머니가 안 사주시는 간식도 자기 용돈으로 사다 주곤 했죠. 그리고 명절 때는 큰 소리가 안 난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손주들 앞에서 우리 딸들을 무시하고 비난하셨거든요. 얘들아, 너희는 절대 저런 딸들처럼 살면 안 돼. 여자들은 다 쓸모없어. 너희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넷째 지은이를 임신했을 때에는 시어머니가 이상한 약도 가져오셨어요. 이거 먹으면 무조건 아들 낳는데 하루 3번 먹어. 절대 빼먹지 마. 그 즈음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늦은 퇴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항상 회사 일이 있다며 집을 비웠죠. 휴대폰도 제 앞에서는 절대 보지 않았어요. 제 앞에서 핸드폰을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할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이름은 과장님이었는데 문자 내용을 보니 사랑한다, 보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급하게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니 매일 같은 번호로 장시간 통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더 큰 충격은 그 뒤에 찾은 사진첩에 있었어요. 낯선 여자와 찍은 데이트 사진들, 그리고 초음파 사진이었죠. 우리 아기 3개월이라는 메모와 함께요.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을 다그쳐 물었어요. 회사 후배야, 나도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는데 어머니는 자꾸 아들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더 큰 배신은 시어머니였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먼저 그 여자와의 관계를 부추겼던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다. 너는 딸만 낳잖아. 어느 쪽에서 아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둘 다 지켜보는 거야. 저 애는 이름난 무당이 봐줬는데 아들 낳을 상이래. 이게 다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 하니까 아들이면 당연히 우리가 키우는 거고.
남편은 시어머니 말씀이라며 변명했지만 알고 보니 그 여자의 아파트 계약금까지 준비해뒀더군요. 승진 축하 보너스라며 제게 말도 안 했던 그 돈이 이런데 쓰일 줄이야. 매일 밤을 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큰딸 수진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13살이었지만 어른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죠. 엄마, 우리랑 나가서 살자. 여기 있으면 엄마만 힘들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제가 참고 견디는 동안 우리 딸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 아픔도 아픔이지만 아무 죄 없는 내 아이들이 그동안 당했던 취급과 아빠한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결정을 해야 했어요. 내 아이들을 위해 이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혼을 했어요. 정말 허무하게도 이혼은 술술 진행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이혼을 반가워했고 남편도 조금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후 우리는 작은 분식점을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학교 끝나면 동생들 숙제를 봐주고 민지는 설거지를, 예린이는 심부름을 도맡아 했죠. 힘들었지만 우리 5모녀는 더없이 행복했어요. 힘들 법도 했을 텐데 내색 하나 없이 오히려 서로를 위하던 아이들한테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점점 저희 분식점은 제법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이야기도 마음껏 하며 아이들과의 추억을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도 많이 했죠. 지금은 첫째 수진이는 의대생이 되었고 둘째 민지는 교대에 다니며 교사를 꿈꾸고 있어요. 셋째 예린이는 고등학교에서 전교회장이 되었고 막내 지은이는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익숙한 모습의 손님이 왔는데 전 시어머니였죠. 그때와는 다르게 많이 늙고 불편해 보였어요. 전 남편은 외도녀가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떠난 뒤 술에 의존하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제발 손녀들 한 번만 보게 해줘. 그땐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의 말에 첫째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저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그때는 저희가 쓸모없는 손녀들이었잖아요. 이제 와서 찾아오실 자격이 없어요. 말없이 눈물만 흘리다 돌아가던 뒷모습이 어쩐지 좀 안쓰럽더라고요. 말없이 저를 안아주던 첫째 수진이가. 엄마, 우리는 지금은 행복해. 그때 엄마의 선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 거야. 라고 하는데 너무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우리 분식점은 동네에서 제일 잘 되는 가게가 되었어요. 딸부잣집이라고들 하죠. 가끔 전 시어머니 생각이 나긴 합니다. 그분은 아마도 여전히 아들의 성공을 기다리고 계실 테지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는 걸,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 네 딸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이곳이 바로 제 천국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